밤 2시, 3시. 눈이 번쩍 뜨입니다. 아랫배가 묵직합니다. 화장실이 가고 싶습니다. 이불을 걷어내고 어두운 방을 더듬더듬 나섭니다. 찬 공기가 발끝을 건드립니다. 화장실 불을 켜고 보리를 봅니다. 그런데 막상 나오는 양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걸로 잠을 깼나? 싶을 정도입니다.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눈은 감겼는데 머리는 말똥말똥합니다. 뒤척이다 보면 어느새 또 30분, 1시간이 지나 있습니다. 겨우 잠이 드나 싶었는데 새벽 4시, 또 화장실이 가고 싶습니다. 이런 밤, 한두 번이 아니지요? 어떤 분들은 밤에 2번, 어떤 분들은 3번도 깨신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잠을 잔 건지 만 건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몸은 무겁고 머리는 멍하고 낮에는 자꾸 졸립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드시지요.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건가?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이 달라집니다. 깊은 잠이 줄어들고 자주 깨게 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깨는 건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사실 60대 이상 남성분들 가운데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60대 남성의 절반 이상이 밤에 1번 이상 화장실을 간다고 합니다. 2번 이상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절대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왜 이러지? 라고 자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알면 조금 다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밤에 자꾸 깨는 이유, 생각보다 가까운 데 있습니다. 바로 전립선입니다. 물론 전립선만이 원인은 아닙니다. 생활 습관, 수면의 질,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60대 이상 남성이라면 전립선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전립선이라는 말이 낯설거나 무겁게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오늘은 어렵지 않게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무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알고 나면 오히려 그랬구나 하고 안도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전립선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 봅시다. 잠깐,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밤에 자꾸 깨는 게 단순히 불편한 문제가 아닙니다. 잠이 부족하면 낮 동안 피로가 쌓이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분도 가라앉기 쉽습니다. 오래 반복되면 혈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면역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볍게 넘기지 말고 제대로 이해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수 있을까로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게 오늘 이 영상의 목표입니다. 편안하게 천천히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전립선. 이름은 들어봤는데 정확히 뭔지 모르시는 분도 많으십니다. 의학 드라마에서 가끔 나오고 건강검진 결과지에 적혀 있기도 하고, 그런데 막상 전립선이 뭐예요? 하면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우시지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조그마한 기관입니다. 크기는 밤톨 하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치는 방광 바로 아래쪽, 요도를 감싸고 있는 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액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젊을 때는 이 전립선이 작고 얌전합니다. 별로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부르는데, 이름이 좀 무섭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사실 아주 흔한 변화입니다. 남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나이가 들수록 전립선이 조금씩 커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문제는 전립선이 커지면 요도를 살짝 누르게 된다는 겁니다. 요도는 소변이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전립선이 이 통로를 조금 압박하면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게 됩니다. 힘을 줘도 줄기가 약하다거나 다 나온 것 같은데 또 마렵다거나 급하게 화장실에 가야 한다거나 하는 증상들이 생기는 거지요. 그리고 특히 밤에 문제가 됩니다. 낮에는 활동을 하니까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에 누워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낮 동안 다리와 몸에 쌓였던 수분이 눕는 순간부터 몸 안에서 순환되면서 방광으로 모여듭니다. 방광이 차오릅니다. 그런데 전립선이 방광 출구를 조이고 있으니 방광은 더 예민해집니다. 조금만 차도 화장실 가야 해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야간뇨입니다. 밤에 소변 때문에 깨는 것을 야간뇨라고 합니다. 그냥 한 번 정도면 그럭저럭 견딜만 합니다. 하지만 2번, 3번씩 반복되면 수면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수면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드는 순간부터 얕은 잠, 깊은 잠, 꿈꾸는 잠을 반복합니다. 이 사이클이 90분에서 2시간 정도 됩니다. 이 사이클이 여러 번 반복되어야 몸이 제대로 회복됩니다. 특히 깊은 잠 단계에서 피로가 풀리고 면역 기능이 회복되고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됩니다. 그런데 야간뇨로 자꾸 깨면 이 사이클이 끊깁니다. 깊은 잠에 들어갈 타이밍에 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잠들어도 처음부터 얕은 잠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깊은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한 채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잔 것 같은데 피곤하다는 분들이 많으신 겁니다. 실제로 주무신 시간은 7시간, 8시간인데 3번씩 깨셨다면 그건 질 좋은 수면이 아닙니다. 몸은 여전히 회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또 한 가지. 나이가 들면 방광 자체의 기능도 변합니다. 젊을 때는 방광이 많은 양의 소변을 담을 수 있고 꽉 찼을 때만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방광 근육이 조금 예민해지고 적은 양에도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전립선이 커진 영향으로 방광이 더 자주 수축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별로 안 찬 것 같은데 소변이 마렵다는 느낌이 드는 거지요. 이 모든 것이 맞물려서 밤 수면을 방해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요도를 압박합니다. 요도가 압박되면 방광이 예민해집니다. 방광이 예민해지면 조금만 차도 마렵습니다. 밤에 누우면 낮에 쌓인 수분이 방광으로 몰립니다. 이 모든 게 합쳐지면 밤에 2-3번 깨게 됩니다. 무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메커니즘을 알면 대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도 크게 작용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음에서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립선 문제가 심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밤에 자꾸 깨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사실 전립선이 많이 커지지 않았더라도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야간뇨를 훨씬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습관들이 문제가 될까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겪는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늦은 저녁에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입니다. 낮에 바쁘게 지내다 보면 물 마실 시간이 없습니다. 회사를 다니시는 분이든 집에서 바쁘게 움직이시는 분이든 낮에는 물 한 잔 제대로 못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저녁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물을 왕창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물 한두 잔, 과일 먹으면서 또 한 잔, 약 드시면서 또 한 잔. 이게 다 모이면 상당한 양이 됩니다. 문제는 이 수분이 소화되고 신장을 거쳐 방광으로 이동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저녁 9시, 10시에 마신 물이 밤 12시, 새벽 1시에 방광에 도달합니다. 그 타이밍이 딱 깊은 잠에 들어갈 시간과 겹칩니다. 그래서 자기 2시간 전부터는 물을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낮 동안 충분히 드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침, 점심, 오후에 걸쳐 고르게 드시고 저녁 이후로는 조금씩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커피와 술입니다. 커피는 많은 분들이 즐기십니다. 아침에 한 잔, 점심 후에 한 잔. 그런데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소변이 더 많이, 더 자주 만들어지게 합니다. 오전에 드시는 건 낮 동안 소변으로 대부분 배출됩니다. 하지만 오후 늦게, 특히 오후 3시 이후에 드시는 커피는 몸에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카페인이 몸에서 반 정도 줄어드는데 대여섯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오후 4시에 드신 커피가 밤 10시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술은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술도 이뇨 작용이 있어서 소변을 자주 만들어냅니다. 게다가 술을 드시면 잠들기는 쉽지만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밤중에 자꾸 깨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야간뇨가 있으신 분들은 저녁 음주가 밤 수면을 더 크게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반주 한두 잔 정도는 괜찮지 않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간이 알코올을 처리하는 속도도 느려지고 방광도 예민해져 있어서 같은 양의 술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야식입니다. 늦은 밤에 뭔가 드시는 습관 혹시 있으신가요? 라면 한 그릇, 과자 한 봉지, 과일 한 접시. 이런 야식이 소화 과정에서 체내 수분 대사에 영향을 줍니다. 또 짜게 드시는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염분이 많으면 몸이 수분을 더 필요로 하고 그 과정에서 소변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라면이나 국물 음식, 짠 안주 같은 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오래 앉아 있는 습관입니다.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텔레비전 보면서 소파에, 컴퓨터 앞에, 식탁 앞에. 특히 은퇴 후에는 활동량이 줄고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하체 혈액 순환이 느려집니다. 다리에 수분이 쌓이기 쉽습니다. 이 수분이 저녁에 누우면 체내로 흡수되어 방광으로 향하게 됩니다. 또한 오래 앉아 있으면 골반 주변 근육이 약해집니다. 골반 근육은 방광을 지지하고 요도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방광 조절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운동 부족입니다. 운동을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무릎이 아파서, 귀찮아서 등 이유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운동이 부족하면 전반적인 혈액 순환이 나빠지고 방광 기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걷기 같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야간에 방광으로 몰리는 수분의 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걷기를 규칙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야간뇨가 줄었다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 습관들을 하나하나 보면 사실 우리 일상에서 너무 흔한 것들입니다. 커피 마시고, 저녁에 물 마시고, 소파에 앉아 TV 보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밤 수면을 방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걸 한 번에 바꾸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바꿔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다음 파트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왜 밤에 자꾸 깨는지, 전립선과는 어떤 관계인지, 또 어떤 생활 습관이 문제가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병원에 당장 가야 한다거나 비싼 뭔가를 사야 한다거나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물 마시는 타이밍을 바꾸세요. 물을 적게 드시라는 게 아닙니다. 낮 동안 충분히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오전 중에 한두 잔, 점심 전후로 한 잔, 오후 3, 4시에 한두 잔. 이렇게 낮 동안 고르게 나눠서 드십시오. 저녁 6시 이후부터는 물을 조금씩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목이 마를 때 한 모금, 약을 드실 때 최소한의 양 정도면 됩니다. 완전히 안 드시는 건 또 좋지 않습니다. 너무 부족하면 소변이 진해져서 방광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조금씩이 포인트입니다. 수박, 오이, 토마토 같은 수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도 저녁 늦게 많이 드시면
밤의 방광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저녁 일찍 드시거나 양을 조금 줄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걷기 운동을 시작하세요. 하루에 30분, 일주일에 4, 5일 걷는 것을 목표로 해보십시오. 처음부터 30분이 힘드시다면 10분씩 3번으로 나눠서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걷기 운동은 단순히 체중 관리를 위한 게 아닙니다. 하체 혈액 순환을 도와서 다리에 쌓이는 수분을 낮 동안 순환시켜줍니다. 밤에 누웠을 때 방광으로 한꺼번에 몰리는 수분의 양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걷는 시간은 오전이나 오후 이른 시간이 좋습니다. 저녁에 너무 늦게 운동하면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저녁 7시 이후 격한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거나 외출이 어려운 날이라면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를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앉아만 계시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 좌욕을 해보세요. 좌욕이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시는 분들 중에 효과가 있다고 하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대야나 세면기에 따뜻한 물을 채우고 엉덩이를 10에서 15분 정도 담그시면 됩니다. 물 온도는 40도 안팎, 약간 따뜻하게 느껴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좌욕은 전립선 주변의 혈액 순환을 개선해줍니다.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고 전립선의 부기를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한 번, 저녁에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골반 근육 운동을 해보세요. 케겔 운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여성들이 하는 운동으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남성에게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소변을 멈추는 느낌으로 항문과 회음부 주변 근육을 조입니다. 5초 동안 조이고 5초 동안 풀어줍니다. 이걸 10에서 15회 반복합니다. TV 보면서, 앉아서 쉬면서,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남들도 모릅니다. 이 운동을 꾸준히 하면 방광 조절 능력이 좋아집니다. 갑자기 소변이 마렵다는 느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4주에서 8주 정도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습관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자기 전 루틴을 만드세요.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태블릿, TV 등 밝은 화면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빛은 뇌를 깨어있게 만들어서 잠들기 어렵게 합니다.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발을 씻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긴장이 풀리고 잠이 편안하게 옵니다. 자기 직전에 화장실을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는 동안 방광에 차는 양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화장실을 가게 되더라도 불을 너무 환하게 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너무 밝은 빛은 뇌를 깨어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다시 잠들기 어렵게 합니다. 희미한 야간 등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섯 번째, 자세를 바꿔보세요. 낮에 오래 앉아 계신다면 1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잠깐 움직이세요. 5분이라도 걷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세요. 앉아 있을 때도 자세가 중요합니다. 구부정하게 앉으면 골반과 하복부에 압박이 생깁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앉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만 골라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물 마시는 타이밍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빠르게 변화를 느끼신다고 합니다. 처음 며칠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도 일주일, 2주일 꾸준히 하다 보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읽어오시면서 혹시 마음이 무거워지신 분은 없으셨나요? 전립선이 나빠진 건가? 나이가 드니 이제 잠도 못 자는 건가? 이게 더 심해지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드신다면 잠시 내려놓으세요.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밤에 한두 번 깨는 것, 소변이 자주 마려운 것. 이건 많은 남성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60대가 되면 몸 곳곳에 변화가 생깁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무릎이 좀 시리고 잠도 예전보다 얕아집니다. 소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립선이 조금 커지고 방광이 조금 예민해지는 건 몸이 나이 드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내 몸이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이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망가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불안하고 겁이 납니다. 달라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잘 적응할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증상이 너무 심한 경우는 전문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밤에 3번 이상 자주 깨거나 소변 볼 때 통증이 있거나 피가 보이거나 소변이 아예 안 나오는 경우라면 꼭 병원에 가보세요. 이런 경우는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심한 증상이 없고 그냥 자주 마렵고 밤에 한두 번 깨는 정도라면 오늘 이야기한 생활 습관부터 하나씩 바꿔보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활 습관을 조금 바꿨더니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고 하십니다. 물 마시는 시간을 조절하고 걷기를 시작하고 좌욕을 꾸준히 했더니 1달, 2달 뒤에 달라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 번에 확 나아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천천히 꾸준히 관리하면 삶의 질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몸은 언제나 신호를 보냅니다. 뭔가 달라졌다고, 이렇게 해달라고.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겁내기보다 아, 그렇구나. 그럼 이렇게 해볼게. 하고 받아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자주 깬다는 것은 몸이 이야기하는 방식입니다. 낮에 물을 좀 더 마셔줘. 조금 더 걸어줘. 저녁엔 커피 줄여줘. 이 신호에 조금씩 응답해주는 것. 그게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게 지내는 방법입니다. 사실 60대, 70대가 되어서도 밤에 잘 주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꾸준히 몸을 관리해 오신 분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의 작은 습관이 모여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저녁에 물 한 잔 줄이는 것부터, 내일 아침 동네 한 바퀴 걷는 것부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밤에 자꾸 깨서 피곤하고 다시 잠이 안 와서 답답하고 내가 이제 늙었구나 싶어서 서글픈 마음도 드셨을 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만 이런 게 아닙니다. 수많은 남성분들이 똑같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분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몸이 달라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달라진 몸과 어떻게 함께 살아가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은 어제보다 조금 더 편안하게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함께 해봅시다.